대구의 도심. 화려한 넌사인과 고층 빌딩이 즐비한 거리. 늦은 오후. 해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기울어가는 시간. 이종우. 19세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한 노숙자에 불과했다. 헐렁한 옷차림에 구겨진 모자, 그리고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하지만 이종우의 진짜 정체는 전혀 달랐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 화훼사 중 하나인 대성건설의 회장이었다. 수천억 원의 자산가이며 최근 그의 유일한 아들 이태민이 결혼 계획을 알렸다. 예비 며느리 최은비는 작은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다. 태민은 은비를 소개하며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종우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될 사람의 진정한 성품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하지만 우리 가문의 며느리라면 단순히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해. 종우는 아내에게 말했었다. 그 아이가 정말로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 가문의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을 만큼 강인한지 확인해 봐야겠어. 또 그렇게 종우는 변장을 하고 거리로 나왔다. 그의 계획은 최은비를 우연을 가장에 만나고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대구 도심 근처. 종우는 마침내 최은비를 발견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퇴근길에 오른 듯했다. 종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학생. 종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죄송하지만 밥 살 돈 좀 주시겠어요? 하루 종일 굶었네. 헤헤. 은비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다. 아, 네. 잠시만요. 은비는 가방을 뒤적이다 지갑을 꺼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건넸다. 이걸로 식사하세요. 건강하셔야 해요. 종우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시험을 끝내지 않았다. 고마워요. 학생. 근데 이 노인네가 좀 바랄 게 있네요. 저기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만 사다 줄 수 있겠어요?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서 말이에요. 은비의 친구가 그녀의 옷을 잡았다. 야, 그냥 가자. 요즘 사기치는 노숙자들 많대. 조심해야 돼. 그러나 은비는 친구의 만류를 뿌리치고 미소 지었다.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할아버지.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다. 종우는 그녀의 뒷머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적합할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은비의 선한 행동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다. 몇 분 후, 은비가 따뜻한 라면과 작은 김밥을 들고 돌아왔다. 할아버지, 여기 드세요. 라면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김밥도 좀 샀어요. 종우는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마워요. 학생, 이런 노인네를 위해 이렇게까지. 은비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당연한 일인걸요. 우리 모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순간 종우의 마음속에 얼음처럼 잠가뒀던 의심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순수해 보이는 젊은 여성이 과연 끝까지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는 지켜보기로 했다. 학생, 사실 내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종우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나 사실 고향에서 치료받으러 대구에 왔다가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은비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다. 정말 큰 일이네요. 할아버지, 혹시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종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다가 말을 이었다. 괜찮아요. 이미 많이 도와주셨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그저 오늘 밤 지낼 곳만 있으면 좋겠네요. 은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에 결심이 선듯했다. 할아버지,
제가 아는 작은 고시원이 있어요. 거기서 하루 묵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어떠세요? 종우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하지만 그럴 순 없어요. 당신에게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은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함께 가요. 그렇게 은비는 종우를 근처 작은 고시원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직접 반값을 지불했다. 종우는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정말 고마워요. 학생, 당신 같은 사람 덕에 세상이 아직 살만한가 봅니다. 종우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은비는 미소 지었다. 별 말씀을요.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 다시 들를게요. 혹시 필요한 게 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비가 떠난 후 그는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아이라면 정말 우리 가문의 며느리로 손색이 없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은비는 약속대로 고시원을 찾았다. 그녀는 간단한 아침 식사와 함께 몇 가지 생필품을 가져왔다. 종우는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학생, 당신의 도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종우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은비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고향에 연락할 방법은 없으신가요?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종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사실 내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내겐 아들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 연락할 수가 없네요. 왜요? 할아버지 은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종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가 곧 결혼을 한대요. 나는 그 아이의 장인이 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대했죠. 그러다 다투게 되어 집을 나왔어요. 텀보린. 은비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렇군요. 하지만 할아버지, 아드님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잖아요. 종우는 은비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요. 아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데. 은비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종우의 손을 잡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드님에게 연락해보는 게 어떨까요? 분명 아드님도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종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어요.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종우는 결심했다.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 없었다. 은비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조언은 그가 찾던 바로 그 자질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비 앞에 섰다. 은비 씨, 사실 나는 존구가 말을 잇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며 이태민이 들어왔다. 아버지, 드디어 찾았습니다. 태민은 종우를 껴안으며 외쳤다. 은비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태민 씨, 이게 무슨... 태민은 은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은비야, 이분이 바로 내 아버지야. 아버지, 이 사람이 내가 말씀드렸던 은비예요. 종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은비에게 고개를 숙였다. 은비 씨,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시험에서 하지만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은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엔 혼란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나요? 태민이 급히 설명을 덧붙였다. 은비야, 미안해. 나도 방금 알았어.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라지셔서 찾아 헤맸어. 종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 불찰이었다. 단지 우리 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제대로 알고 싶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당신을 시험한 것은 잘못되었어. 용서해 주시오. 에이. 은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에 이해의 빛이 어렸다. 저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아드님을 위해 그러셨던 거잖아요. 종우의 눈이 붉어졌다. 은비 씨, 당신의 너그러움에 감사드리오. 이번 일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 우리 태민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어 기쁘기 그지없소. 태민은 은비의 손을 꼭 잡았다. 은비야, 정말 고마워. 네가 이렇게 이해해 줄 줄 알았어. 은비는 미소 지었다. 태민 씨, 그리고 아버님, 저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의 중요성을 말이에요. 종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지 않겠어. 당신을 기다리는 앞으로의 어머니가 계실 거야.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종우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은비가 문득 궁금한 점을 물었다. 아버님, 근데 어떻게 제가 어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을 거란 걸 아셨어요? 종우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사실 며칠 동안 당신의 일과를 살펴봤어. 미안하오. 은비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 정도로 저희를 위해 신경 써 주시다니. 태민도 함께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앞으로는 이런 식의 깜짝 이벤트는 자제해 주세요. 우리 모두 놀라서 심장이 떨어질 뻔했잖아요. 종우는 멋쩍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알았어. 앞으로는 솔직하게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하지. 차가 도착한 곳은 대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은비는 처음 보는 호화로운 환경에 놀란 눈치였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종구의 아내 최미영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아이고, 드디어 오셨네요. 걱정 많이 했어요. 미영은 은비를 보자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은비야, 드디어 만나게 되어 반가워.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야. 은비는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 터이. 미영은 은비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다. 들어와서 앉아. 이야기 많이 해야겠어. 거실에 모여 앉은 네 사람. 미영이 차를 준비해오는 동안 존구가 입을 열었다. 은비 씨, 이번 일로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을 텐데 이해해줘서 고맙소. 사실 우리 가문은 종우는 자신의 회사와 가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은비는 놀란 눈치였지만 차분히 듣고 있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아들의 배우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미래를 이어갈 사람을 찾는 것이었지. 은비 씨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판단력은 우리 가문에 꼭 필요한 자질이야. 은비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저 정말 큰 책임감을 느껴요. 솔직히 조금 두렵기도 해요. 태민이 은비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 은비야, 우리 함께 해 나갈 거야. 미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은비야, 너무 부담 갖지 마. 우리는 네가 그저 너 자신인 것만 바랄 뿐이야. 네가 보여준 그 따뜻한 마음과 현명함으로 충분해. 종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은비 씨, 우리는 당신을 믿소. 그리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은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태민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비는 많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크게 바뀔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태민이 물었다. 은비야, 괜찮아. 많이 놀랐지. 은비는 미소 지었다.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평온해. 너희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 태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사실 나도 아버지의 계획을 알았다면 말렸을 거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예상치 못한 시험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이다. 몇 주 후, 종우는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따뜻한 손길입니다. 우리는 노숙자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다. 대성건설은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사회공헌 활동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우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단지 돈을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는 은비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은 제 며느리가 될 최은비 씨가 맡게 될 것입니다. 은비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종우는 말을 이었다. 은비 씨는 비록 우리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그녀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통찰력은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은비는 종우에게 다가갔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걱정 마시오. 당신이 보여준 그 마음만 있다면 충분하오.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은비는 대성건설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프로젝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몇 달 후, 따뜻한 손길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언론에서 대성건설의 이 새로운 시도를 높이 평가했고 회사의 이미지도 크게 개선되었다. 종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처음 은비를 시험했던 그 날을 떠올렸다. 그때의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고 은비가 들어왔다. 아버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종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들어오게. 은비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아버님,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요. 따뜻한 손길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차리. 종우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로운 생각이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소? 은비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도 그분들 중 일부를 고용하는 거죠. 종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거요. 은비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종우는 은비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조소, 당신의 열정이 마음에 들어요. 이 계획을 구체화해서 다음 이사회에 제출해 보시오. 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은비의 눈이 빛났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선이? 그녀가 나간 후 종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은비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생각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의 배우자를 시험하려 했던 것이 이제는 회사 전체의 방향성을 바꾸는 큰 변화로 이어졌다. 며칠 후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태민이 물었다. 아버지, 요즘 회사에서 은비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종우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놀랍도록 잘하고 있어. 처음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은비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우리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 미영도 기쁜 표정으로 말을 덧붙였다. 그래요. 은비가 저번에 노숙자분들을 위한 급식 봉사에 나를 초대했는데 정말 보람찼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니 자랑스러워요. 은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종구가 말했다. 자, 이제 우리 가족의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태민아. 은비야, 너희 둘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 태민과 은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태민이 대답했다. 네? 아버지, 저희가 생각한 결혼식 계획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종우와 미영은 관심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은비가 설명을 시작했다. 저희가 생각한 건요. 결혼식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결혼식 날 하객분들께 축의금 대신 기부를 부탁드리고 그 금액만큼 저희도 매칭해서 따뜻한 손길 프로젝트에 기부하는 거예요. 미영이 감동한 듯 말했다. 아이고, 정말 의미 있는 생각이구나. 종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너희들 결혼식은 인생에서 한 번뿐인 특별한 날이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은비가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저희에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특별할 것 같아요. 저희의 새 출발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요. 태민이 은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아버지, 저희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종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너희 둘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전적으로 지지하마. 정말 자랑스럽구나. 미영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다니. 정말 복받은 부모야. 그렇게 태민과 은비의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결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여러 언론에서도 이 특별한 결혼식에 대해 보도했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은 축하객들로 가득 찼다. 하객들 중에는 따뜻한 손길 프로젝트를 통해 도움을 받은 이들도 많았다. 그들의 진심 어린 축하는 이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하러 다닐 때 한 노인이 은비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기억하시나요? 작년 겨울 대구역에서 저에게 라면을 사주셨죠? 은비는 놀란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아, 네? 기억납니다, 어르신. 잘 지내셨나요? 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그때 아가씨가 보여준 친절 덕분에 저는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지금은 따뜻한 손길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도 얻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비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태민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여보, 네가 한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 옆에서 있던 존구가 말했다. 그래? 은비야, 네가 그날 보여준 그 마음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 그 마음 잃지 말거라. 은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앞으로도 이 마음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테랭. 결혼식은 그렇게 감동 속에 끝이 났다. 태민과 은비의 새로운 시작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 몇 년 후, 따뜻한 손길 프로젝트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대성건설은 단순한 건설 회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종우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며느리 은비를 만난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처음에 저는 단순히 아들의 배우자를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 나아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종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저는 안심하고 어려 회사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이끌어갈 대성건설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비가 물었다. 아버님, 정말 저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하셨나요? 종우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은비야, 네가 보여준 그 작은 친절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고 내 덕분에 나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단다. 은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 정말 행복해요. 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갔다.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흐름이 되어 계속되고 있었다.